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담 스님의 술술 불미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일주일 만이죠. 예, 일주일 만에 올라오는 서울보각사는 항상 설레이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저번 시간에 이어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본문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윤달 이제 예수제 시즌이기 때문에 윤달 생전 예수제와 삼사순례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사순례는 보각사 삼사순례는 양력 3월 26일 전국의 명산대찰 세 군데를 윤달에 공덕과 복덕을 짓고 삼재를 소멸하고 그리고 세 가지 복을 받기 위한 윤달 삼사순례. 윤달 되면 관광버스 회사에서 대목입니다. 전국에서 전부 다 불자들 윤달에 세철을 다 받기 때문에 그냥 관광 이 버스가 그날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고 생전 예수에는 이렇게 살아생전에 미리 업장을 소멸하고 자신의 죄업을 소멸하고 공덕과 복덕을 가지는 것이 생전 예수입니다. 그래서 49제는 부모님의 죄업을 아들딸이 대신 씻겨드리는 거냐 하면 생전 예수에는 바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업을 살아있을 때 생전 살아생전에 예수제 미리 예자 닦을 숫자 가질 제자 미리 닦고 지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에 한 번 예수제를 하고 싶어도 삼사순례를 가고 싶어도 윤달에 하는 생전 예수야말로 또 윤달에 바른 삼사순례야말로 정말로 큰 공덕이 되고 커다란 복덕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 첫 번째, 안전거리를 지켜라. 제가 선장입니다. 안전거리를 지켜라. 안전거리를 지켜라. 부부 간에도 지켜야 할 안전거리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안전거리가 있고 친구들 간에도 지켜야 될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친하다 한들 애기 놓고 혼인신고해서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이 돼서 빵구 빵빵 끼고 이래버리면 그 처음에는 괜찮지만 나중 되면 남편이 또 바깥으로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이 거리는 즉 안전거리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차와의 안전거리도 있어야 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또 성공하고 술술 풀리려면 소고삐 잡듯이 소고삐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삐를 너무 땡기면 소뿔에 맞춰야 안 맞아요? 소뿔에 맞추죠. 그리고 소뿔이 무섭다고 소가 무섭다고 고삐를 놔버리면 소를 잃어버립니다. 이렇듯이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소를 잘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안전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 두 번째, 마음을 고요해라. 제가 선장입니다. 마음을 고요해라. 마음을 고요해라. 하루에
10분 정도는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고요히 할 때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고 안 들리는 것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예. 스님. 그래서 성철 근스님께서 그 거룩한 법을 하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봐라. 내 아들 내 딸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근데 내 아들 내 딸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정말 지금 못하고 있는데도 예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목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목수 아버지 50대 된 목수 아버지인데 자기 평생의 소원이 롤렉스 고급 손목시계 한번 사서 손에 차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벽걸이 시계가 비쌉니까? 손목시계 비쌉니까? 손목시계. 손목시계 좋은 거는 벽걸이 시계 100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년간을 적금을 부어가지고 3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샀어요. 그래서 목공일을 할 때는 이 아버지 직업이 목수니까 목공일 할 때는 이거를 고이 보관하고 이렇게 망치질도 하고 대패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갖고 싶었던 롤렉스 손목시계니까 그냥 잘 때도 차고 자는 거예요. 목욕할 때만 빼고 항상 끼고 다니는 자랑은 친구들한테도 봐라 하면서. 그래서 그 고급 롤렉스 손목시계를 차고 목공일 하다가 이제 망치질 하다가 이게 꽉 안 잠긴 바람에 풀렸어요. 풀렸는데 목공일 하다 보면 톱밥도 한그제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계가 고급 롤렉스 손목시계가 톱밥 안에 빠진 거예요. 톱밥이 이만큼 돼 있으니까 쉽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톱밥을 뒤져봐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목수 쫄따구 목수한테도 막 찾아봐라 하면서 저 톱밥 뒤져봐라 하면서 온 데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자 20대 된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상심하면서 앉아있으니까 아버지 지금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앉아 계십니까? 이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여쭈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내가 평생에 갖고 싶었던 이 롤렉스 손목시계가 이 톱밥더미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아버지 잠시만 우리 조용히 한번 있어 보지요. 그럼 찾을 수 있나? 잠시만 있어 보죠. 그래서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그 지혜선 아들이 한 5분간 조용히 있으니까 손목시계 초침이 들잖아요. 째깍째깍 하는 게 그 손목시계에 초침이 나는 쪽으로 톱밥을 파헤쳐 가지고 아버지의 롤렉스 시계를 찾아드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10분 이상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조용히 내면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24시간 시끄럽게 24시간 떠든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지혜스러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쯤 우리가 내면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경과 봉사로서 내 자신을 관조하고 또 초연상적이나 연꽃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주의가 밝아지고 좋아지고 술술 풀리리라가 소승이 확실합니다. 세마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 첫 번째 안정거리를 지켜라. 두 번째 마음을 고요해라. 세 번째 욕심을 줄여라.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탐하다가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잃고 너무 높아지려 하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네. 이 욕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해녀들이 있는데 그 해녀들의 실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해녀들은 이제 산소통 없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산소통 없이 산소호흡기 없이 물에 그냥 억지로 참아가지고 시간을 재보니까 7분 정도 되는 사람은 거의 기네스북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7분간 참는 것은 거의 물개 수준이에요. 해녀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5분 6분 산소호흡기 없이 산소통 없이 전복을 따고 조라를 채취하고 갑니다. 그래서 수경 끼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는데 60, 70된 베테랑 고참의 해녀들이 물질을 30년, 40년 한 고참의 해녀들이 신참 해녀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야,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근데 그 신참 해녀들은 그걸 잘 몰라요. 물에 이제 해녀들이 들어갑니다. 젊은 해녀들이 자신의 체력을 믿고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전복이나 이제 조라를 캡니다. 그래서 켜고 이제 올라오는데 숨이 이제 꽉 찼어요. 올라오는데 바로 저기에 대왕전복이 대왕전복은 횟집 팔면 5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숨이 지금 끌떡끌떡 하는데 그 대왕전복을 보고 순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대왕전복 하나면 우리 손주 옷 하나 사줄 수 있는데 우리 딸 옷 한 벌 사줄 수 있는데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사줄 수 있는데 하면서 과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대왕전복을 땁니다. 캐냅니다. 캐내고 올라오다가 블랙아웃이 돼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거거든요. 육지에서는 여러분이 정신을 잃으면 옆에 친구나 동료가 야 일라 이렇게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속에서는 블랙아웃, 번아웃이 되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으면 어찌 됩니까? 그때부터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익사를 하고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해녀들이 물에 잠수를 잘하기 위해서 무거운 추 같은 거를 차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해녀들이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호흡을 하러 안 나와가지고 번아웃이 돼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잃듯이 우리들도 새파란 바다에서, 즉 고해란 바다에서 새파에 찌들어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지혜스러운 해녀처럼 숨을 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새파의 바다에서, 고해의 바다에서
마음의 휴식을, 마음의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아동바동 치면 여러분들도 물속에서 정신을 잃는, 숨이 막혀서 정신을 잃는 블랙아웃 되는 해녀처럼 모든 것을 잃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고 파산하는 회사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잘못되고 파산하는 회사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망할까요? 열심히 일 안 하고 이래서 게으름 피우고 해서 망할까요? 2번입니다. 2번. 게으름 피우고 열심히 노력 안 해서 망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망하고 파산하는 회사는요, 제일 열심히 합니다. 제일 열심히. 그런데 오너가 또는 오너뻘 되는 선장이, 즉 선장 역할을 하는 CEO가 엉뚱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제시하고 나를 따르라. 전 직원들이 일동이 합세해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그냥 벼랑으로 떨어지고 부도나고 파산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너는 또는 CEO는 해안을 가지고 그것을 잘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스님. 그래서 21세기는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는데 요즘은 한 달이면 강산이 변해요. 한 달이면. 미디어의 발달로. 그래서 이 혁명의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전만 해도 돈을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아들내한테 송금을 하려면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송금했어요. 지금은 유비쿼터스 시대가 돼가지고 휴대폰 하나로 그냥 집에서 또는 있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돈을 송금하고, 그것이 금융혁명, 은행 창구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왜? ATM 기계 또는 휴대폰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 그 다음에 미디어 혁명.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영화를 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서 돈 주고 극장표를 사서 입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그냥 BOD로 원하는 영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고 또 보고 돌려보기 하고. 넷플릭스라는 이 혁명이 있어 안방에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런 혁명의 시대에 금융혁명, 미디어혁명, 영화혁명, 문화혁명,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한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하러 가시면 십리길을 걸어서 중생을 구제하러 가셔서 거기서 법문을 하시고 법을 설하시고 하셨어요. 또 부처님을 뵈려면 십리길을 걸어서 와서 부처님한테 좋은 감로 법문을 듣고 했어요. 요즘은 TV만 켜면, 불교 방송을 보면 언제든지 이렇게 잘생긴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 제가 제 스스로 칭찬하니까 쑥스럽네요. 예. 그리고 유튜브만 틀면 이렇게 주옥 같은 부처님 말씀, 또 가슴을 적시는 연불, 주옥 같은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트렌드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까요? 지금 사진관이 문을 우후죽순 닫고 있습니까? 안 닫고 있습니까? 닫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진관이 100개였으면 지금은 1개 있을까 말까합니다. 코닥 필름이라고 그냥 우리나라의 필름계를 싹쓸이 했어요.
옛날에 수동 카메라 있으면, 아날로그 카메라 있으면 대부분 코닥 필름을 넣었어요. 그때 어떤 회사는 디지털 카메라, 또 이 디지털 시대, 디지털이 아니고 디지털입니다. 예,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 혁명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코닥 필름은 우리나라를 그냥 필름계를 싹쓸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뭐 미디어 혁명, 카메라가 발전이 되더라도 우리 코닥 필름은 계속 사용해야 될 것이다 자만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 그냥 집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출력합니다. 누구나가 전문 사진사가 될 수 있듯이 그 휴대폰에 찍은 사진으로 뽀샵 처리, 보정 기능, 또 젊게 할 수도 있고 술 취한 표정으로 할 수도 있고 보니까 희한하대요. 예. 그렇듯이 21세기 트렌드에 발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경쟁하는 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밝게 웃어야 돼요. 제가 선장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안전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맞죠? 차와 차의 안전거리,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전거리가 있듯이 차와의 안전거리가 있으면 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면허 따가지고 새 차를 뽑아요. 새 차를 뽑으면 이제 초보 운전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 붙이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틀려요. 그냥 초보 운전하면 재미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인데 12형인 사람이 12형. 예. 매사에 시비를 거는 사람은 어떻게 써붙이냐? 초보 운전 안 하고 시비 걸듯이 당신도 한때는 초보였습니다. 이렇게 써붙여요. 그 다음에 애교형이 있어요. 애교형. 형님 미안합니다. 써붙인 사람입니다. 협박형이 있어요. 협박형. 출발할 때 말처럼 벌떡벌떡 뜁니다. 접근하지 마시오. 정말로 내가 그걸 써붙인 사람을 봤어요. 한참 웃었는데 50대는 분이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웃긴 이야기입니다. 웃을 준비하세요. 50대는 분이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운전면허증을 따고 난생 처음 차를 뽑았는데 이제 중고차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을 따고 즐거운 마음으로 중고차를 뽑아 운전을 하는데 시내 운전을 할 수 있겠는데 고속도로 운전은 고속도로는 뭐 100km, 120km 달리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차 슝슝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 슝슝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50대 남자분이 이제 초보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난생 처음 고속도로에 접어드는 거예요. 난생 처음 고속도로에 접어드니까 차가 이쪽으로 슝슝 가고 이쪽으로 슝슝 내려야 되는데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역주행으로 자기가 달려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 역주행 차를 피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앞에 가는데 세 대가 또 역주행가 저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서 야, 이 고속도로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 멀리서 100대가 역주행으로 자기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자
잠시 후에 자기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내 지금 고속도로야. 지금 교통 라디오에서 교통 안전 중계를 하고 있는데 웬 차 한 대가 영동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대.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걸작이야. 아니야. 지금 역주행하는 차 100대가 넘어. 누가 역주행한 겁니까? 본인이 역주행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짧은 세상 웃고 삽시다. 예.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자, 세 번째 욕심을 줄이라. 그다음에 네 번째 적당한 호의를 베풀어라. 호의를 베풀더라도 적당하게 베풀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베풀면 이 사람이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적당한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호의도 적당하게.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냐? 마을에 가는데 이제 마을에 요 왼쪽에 한 10집이 있었고 오른쪽에 한 10집이 있었어요. 그래 동네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평상에 나와서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나가면서 한 집당 10,000원짜리 하나씩 놓고 가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하나씩 놓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이게 웬 횡재냐 10,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난데없이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사람 있는가? 그래서 10,000원짜리 놓고 가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도 그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10,000원짜리 놓고 가는 거예요. 다 10,000원짜리를. 이 사람이 10,000원짜리 놓고 가는 시간이 아침 10시였어요. 첫째 날도 10,000원짜리 놓고 가고 둘째 날도 10,000원짜리 놓고 가고 셋째 날도 10,000원짜리 놓고 가고 일주일째 10,000원짜리 놓고 가고 8일째, 9일째, 열흘, 20일 한 달 내내 10,000원짜리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이 일상이 된 거예요. 일상. 열흘 지나니까 당연히 놓고 갈 줄 알고 첫날에는 의아하고 했는데 열흘 정도 지나니까 그냥 아침 10시 되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소문이 나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10시 되면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돈을 놓고 간 거예요. 한 달 내내 이렇게 10,000원짜리 놓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이 바뀌었어요. 달이 바뀌어가지고 한 달 지나고 이제 달이 바뀌어서 첫째 날이 됐어요. 즉,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놓고 가야 되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32일째부터는 그 시간에 아침 10시에 돈 놓고 가야 돼요? 안 돼요? 돈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니 왜 돈 놓고 가는데 왜 오늘 돈 안 놓고 가노? 하면서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지나친 이 호의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호의도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면서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맞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안전거리를 지켜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 두 번째 마음을 고해라. 세 번째 욕심을 줄여라. 네 번째 적당한 호의를 가져라. 다섯 번째 매사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라. 설령 내 말이 맞다가 하더라도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시시비비를 너무 가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너무 흑백을 가리다 보면 적이 생기고
또 나를 태클을 거는 사람이 생기는. 스님들이 왜 이렇게 머리 깎고 둥글둥글하게 있습니까? 둥글게 중생을 제도하고 둥글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둥글게 머리 깎고 있는 겁니다. 이 삭발을 한 것은, 삭발여미는 어떤 뜻에서 삭발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머리를 손질을 하려면 여성분들은 30분 걸립니까? 1시간 걸립니까? 집에서 29분 59초? 예. 머리는 번뇌의 상징입니다. 머리가 있게 되면, 머리카락이 있게 되면 이것을 다듬어야 되고 치장해야 되고 빠마야 되고 찢어야 되고, 근데 그 번뇌가 되는 머리카락을 제거를 하게 되면 바로 번뇌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84,000 번뇌와 그리고 고통과 업습의 고뇌를 제거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때로는 용서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여지를. 어떤 분은 말할 때 극단적으로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저 친구한테 연락하나 봐라. 자기가 침뱉은 물 결국 자기가 묻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때문에 삐껴 있다. 그러면 내니 다시는 연락하나 봐라. 그러지 말고 친구야,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 몸 좀 나으면 연락할게. 이렇게 여지를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매사에 시시비비를 안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절에 큰 스님 한 분이 계시고 밑에 젊은 수자 스님 두 분이 계셨는데 젊은 수자 스님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스님 두 분이었는데 큰 스님한테 살짝 가가지고 이제 젊은 수자 스님 A 젊은 수자 스님이 떡을 맛있는 떡을 모두베기 떡을 해가지고 큰 스님한테 큰 스님 떡 드시지요 하면서 큰 스님께서 모두베기 떡을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맛있게 드시면서 이래 있으니까 제자가 큰 스님 제가요 저 비제자하고 말다툼이 났는데요 큰 스님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모두베기를 딱 드시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큰 스님 내일 아침에 대중공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옳고 그 비스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런 거예요. 잠시 후에 한 2시간쯤 있다가 비스님이 약밥을 또 한 대를 쪄가지고 큰 스님을 갖다 드리면서 큰 스님 약밥 드십시오. 그래 약밥이 참 맛있네. 그래서 약밥을 드시면서 있으니까 비스님이 큰 스님 제가 A 스님하고 말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이랬는데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약밥을 맛있게 드시면서 그래 네 말이 맞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일 대중공사 통해 가지고 이렇게 A 스님이 옳은지 B 스님이 옳은지 큰 스님께서 제 말이 맞다 하셨으니까 시시비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날이 밝은 거예요. 날이 밝아가지고 A 스님, B 스님 하고 사부대중들이 모여가지고 대중공사를 벌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회의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A 스님이 큰 스님, 내가 B 스님하고 이랬는데 큰 스님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큰 스님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이 A 스님이 뭐를 뇌물로 바쳤습니까? 오두백이 떠. 그래. 모두백이 경에는 네 말이 맞다고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B 스님이 큰 스님, 제 말이 맞다. A 스님이 잘못됐죠. 제가 잘했고 A 스님이 잘못된 맞죠. 그러니까 B 스님한테는 뇌물로 뭐를 먹었습니까? 약밥을 드셨죠. 큰 스님께서 그래. 약밥경에는 네 말이 맞다고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지혜스럽게 법문하시니까 A 스님, B 스님이 서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느끼고 허물을 참회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고 내가 잘했고 이런 시시비비는 너무 따질 필요도 없고 가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곰곰이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맞죠? 여섯 번째,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라.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라. 즉 과도한 승부욕은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그래서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무 승부욕을 가지려 하지 말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입씨름하고 말다툼하고 시간을 이렇게 엉뚱한 데 낭비합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60대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환갑도 안 지났다고 기다리라고 전해라 70대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칠순잔치 안 지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대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88에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우리가 백세 인생 노래가 있듯이 이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남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남한테 굳이 이기려 하지 말고 서로의 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도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하면은 좋은 인간관계와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사에 있어서 작은 감사가 모여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큰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하루에 작은 이 성공의 습관이 모여서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여러분 감사를 택할래요? 불평을 택할래요? 완전히 감사합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술 풀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정진하고 하루하루 밝게 웃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맨날 부부싸움하면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 첫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안전거리를 지켜라. 안전거리를 지켜라. 두 번째 마음을 고요해라. 마음을 고요해라. 세 번째 욕심을 줄여라. 욕심을 줄여라. 네 번째 적당한 호의를 베풀어라. 적당한 호의를 베풀어라. 다섯 번째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라. 여섯 번째 그건 안 따라해도 돼요. 예.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라.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라. 부부관계도 너무 남편을 후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또 아내를 후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이기려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릴 때는 요놈의 자식이 아버지가 무서워 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 꿈질하던 자식이 20대가 넘었다고 말끝마다 말대꾸하고 달라들고 요놈의 자식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동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듯이 부처님 쪽으로 기울인 불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제자인 스님들께 귀합니다라는 삼기가 있듯이 내 몸과 마음을 불법성 삼보에 귀해서 하루하루 밝게 살아나가고 하루하루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는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라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은